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꿈같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유식하게 쓰는 삶을 깨어서 꾸는 꿈이다 라고 해서 꿈에 비유해서 설명을 이렇게 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뭐 그걸 몰라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. 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꿈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, 또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할 때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진짜 꿈만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. 그러니까 생생하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 이제 그 표현된 그 단어가 꿈인데요. 우리 삶을 꿈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꿈 같은 삶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마음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제 삶을 꿈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꿈과 삶의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공통점은 아무래도 생생하다는 것이죠. 생생한 꿈은 깨어서까지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, 뭐 현실도 당연히 생생하죠. 현실이다. 부정할 수 없는. 근데 꿈꿀 때도 매우 현실감이 생생합니다. 두 번째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. 꿈을 다시 재현할 수도 없고, 어제를 다시 이렇게 붙들어 와서 다시 재현할 수도 없죠. 그건 지나가면 끝입니다. 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삶이 되었던, 이제 꿈이 되었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공통점은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이죠.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던, 어제 무슨 행동을 했던, 지나고 나면 그것을 끄집어올 수 없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재생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지 사실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알 수 있는데, 이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. 생생하다, 느낌적으로 생생하다, 그러나 현실로 돌이킬 수 없다. 세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있다고 믿는 그 과거의 꿈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들은 기억 속에서만 존재해서 재생되는 것이다. 이 세 개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. 삶이 꿈과 같다면 이런 측면에서 의심해 볼 만하다. 무엇을? 생생하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보통 실제로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컴퓨터가 있고 여기에 무슨 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뭐 나중에는 없어지겠지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꿈이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전날 거를 끄집어 와서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의심해 보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. 생생하긴 한데 실제인가,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심리적으로요.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을 해본 겁니다. 인생이 한 편의 꿈과 같은 것이라면, like입니다. like. 꿈이다가 아니고 꿈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실제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, 우리가 이제 돌이킬 수 없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, 생생하긴 하지만 이걸 꿈이라고 생각한다면, 삶도 그와 같다면 우리는 조금 심각성,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갈 수 있는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덜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붙잡을 수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? 기억 속에서 재생되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아는 게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현실이 꿈인지까지는 너무 나갔다 하더라도 현실이 꿈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면, 그런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, 그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아까 덜 심각한 것처럼 덜 심각하기 때문에 덜 흥분하게 되고 덜 놀라게 되고, 그래서 침착하게 조금 더 침착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너무 이제 나쁜 상황만 생각하는데 좋은 상황도 있죠. 들뜨고 기분 좋고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그 상황도 마찬가지죠. 이것은 실제하는 것인가? 이것이 진정한 현실인가?
라고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꼭 좋은 게 아니고 실은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. 왜냐하면 실제성,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들뜨게 하든지 깔아앉게 하든지 하는 그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는 그 전체를 우리는 이제 뭉뚱그려서 불편함이다, 이걸 또 괴로움이다,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. 어디 탁 부딪혀서 아야 하는 것은 그냥 통증에 불과하고,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,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,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, 뭐 이런 걱정들은 다 이제 번뇌잖아요. 그것들은 이제 불편함이고, 그것을 우리는 고다, 괴로움이다, 득하다, 이렇게 말을 하죠. 그래서 만약에 인생이 꿈과 같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잘 이해해서 우리들이 겪는 괴로움을 영원히 끝내버리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.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꿈에서 깨는 것이죠. 깨몽이죠. 그래서 보통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꿈에서 깨었다, 눈을 떴다,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들입니다.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괴로움의 영구적 종식과 관련이 있다,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아까 이제 유식학 얘기를 했지만, 유식학에서도, 유식불교에서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어서 꾸는 꿈과 같다, 이렇게. 잠들어서 꾸는 꿈도 꿈이고, 깨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현실도 꿈이다, 깨어서 꾸는 꿈이다, 이렇게 그 속성상의 유사성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, 이렇게 인식할 때 우리가 깨달을 가능성이 높아진다,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깨어서 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? 그건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머릿속의 상상이죠. 과거와 기억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막 시나리오를 그려내는 이 상상, 머릿속의 그 생각이 이제 동영상을 돌리는 것이죠. 이것이 괴로움의 근원이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?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, 이런 것들이 괴로움의 씨앗이다,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것을 이제 뭐 현대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지, 감지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기억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이 프로세스가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돌아가고, 심지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뇌는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, 이런 이제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 판단이 되겠죠. 판단. 이건 좋은 거야, 이건 나쁜 거야. 거기서 나의 행동이 비롯되니까, 또 이것이 이제 그 결과를 낳고, 결과가 기억을 낳고, 그 기억이 다음 행동에 피드백이 되고 하는 것들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사이드 이펙트,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삶을 꿈과 같은 속성이 있다고 보면 그것이 우리가 꿈을 깨는 것이 목표가 될 거고, 꿈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서 꾸는 꿈인 생각의 과정을 심리적으로는 종식시킬 수 있다. 물론 집을 찾아가고 시험에 합격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지, 해석, 판단, 행동, 기억,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사실은 종식되어야 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삶을 꿈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 생각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, 생각이 우리 전체를 좌우하는 힘이 좀 빠지는 것이죠. 생각이 없는 상태도 삶입니다. 그러니까 생각의 힘, 적어도 생각의 과도한 힘은 조금씩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이 생각이 그려놓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그림이 너무 강력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, 그 생각의 힘이 약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좀 제쳐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더 새로운 그림, 자유로운 그림 그리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,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림 자체가 없는 삶도 가능하지 않느냐.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 거고 이게 나의 뭐 목적이고 이걸 위해서 난 노력해야 되고 다른 걸 희생해야 되고 미래의 언젠가에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삶이 달성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림 그리기 자체가 사라지는
상태가 될 수도 있다,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추구하는 그림 자체가 없을 때를 우리는 온전한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또 나를 내 삶을 소진시키는 하나의 족쇄가 되기 때문이죠.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기, 즉 생각의 작용이 심리적으로 멈출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나온 시간을 저도 한 60년 정도 살아보니까 꿈길 같은 삶도 있었고 꿈만 같은 삶도 있었는데요. 확실한 것은 지나간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, 그것은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, 그죠?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게 된다는 것,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침착해지고 조금 더 특정한 그림, 특정한 생각에 덜 빨려들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자유스럽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을 지워나가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꿈과 같은 삶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